매 시기마다 이제 보수 진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근데 이게 또 국회의원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재명 당선되고 나면은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다수석을 잃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국힘당이 당선될 수 있는, 탄핵에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어그러졌냐? 탄핵을 반대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엄이 말이죠, 단순한 계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 그때 뭐가 있었어요? 주가 폭락했지, 코인이 여러분 우리나라 것만 폭락했었어요. 그 시기에 계엄하는 날 환율 폭등했지. 어떤 분들은 어떻게 20, 30대가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렇게 빠르게 돌아섰냐 하겠지만은, 수많은 20, 30대가 주식이랑 코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핵을 미적거려?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지금 김문수가 35%를 넘어서 이제 40% 가까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재명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면 택도 없어요. 이재명이 아니라면 저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대선 지지율 50%가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50%에서 뭐 약간 낮니 넘니 그 정도지, 다른 사람이면은, 웬만한 다른 사람이면 한 60%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정도는 이재명은 안 찍죠. 하지만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왔다? 저는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에 대한 많은 실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냥 다 윤석열이 못한 거,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엄 때 윤석 탄핵해야 한다. 이재명 논란이고 자시고 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고 자시고 간에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을 못한, 왜 그랬어요? 윤통의 측근들이 지금 거기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국힘을 망친 거다. 그리고 국힘은 이번에 끝나야 되면, 제가 볼 땐 끝나야 되는 당이야. 예전에 끝나야 되는 당인데, 어떤 분은 홍준표를 내쳐서 끝내야 된다 하는데, 중도 입장에서는 홍준표 안 됩니다, 여러분. 홍준표 지난번에 대선 후보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홍준표도 중도들에게, 저 정도의 나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좋은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부정부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못지 않을걸요. 서로 도찐 개찐일 것 같은데. 사람이 죽으면서, 성완종이 죽으면서 홍준표 1억이라고 썼어요.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돼요. 이재명도 사람이 죽으면서 정치 그만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비리에 대한 거는 거기다 뒤집어 썼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죽는다, 유언에. 만일 한동훈이 탄핵을 안 하고 탄핵을 끌어서 한 두 달 후 탄핵. 그러면서 이재명도 안 된다고 해서 이재명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대선을 했어도 그래도 안 됩니다. 두 달을 끌어서 안 되는 거거든. 이걸 두 달을 어떻게 끌어? 머리에 생각들이 없는 거죠. 그죠? 투자자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운영하는 주식 채널이야 그 당시 인버스가 많아가지고 그럭저럭 잘 넘어갔지만, 제 주위에 국장 투자하면서 아주 난리였어요 그때. 그러면 후보가 만약 한동훈이 됐다면, 계엄을 그나마 하고 탄핵을 찬성했다 한동훈이 됐다면, 그래도 조금 힘듭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 한동훈이 됐다면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힘들어. 왜? 검찰 이미지. 검찰이 싫은 거예요. 중도가 이제 윤석열이 뒤어버렸어. 근데 이거는 사실 크진 않는데, 한동훈은 뭐랄까 또 너무 젊고 조금 무게감이 없잖아요. 무게감. 그게 문제야. 사람은 스마트한지 모르는데 대통령은 약간 스마트함만 가지고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준석의 약간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좀 무게감이 있어야 돼. 나이가 많고 적던지 간에 이준석도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한덕수가 됐다면 이것도 안 되죠. 계엄 때문에. 이분도 계엄에 같이, 김문수도 그렇고. 하지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3년 그죠? 3년 동안 개헌 단축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기 단축. 요거는 조금 중도한테 끌리는 면이 있는데, 3년으로 했으면 안 되고 이것도 2년으로 했어야 돼. 2년 단축. 차라리 김문수도 나올 때 2년만 하고, 2년 단축도 가능하죠. 2년 단축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5년 하고 4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총선하고. 지금 3년하고 4년 가는 게 아니고 2년하고 5년하고 4년 맞추면 되잖아요. 개헌해가지고. 근데 이래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이래도 박빙까지는 안 돼. 이래 박빙 됐을까? 한덕수는 약간 중도의 이미지는 있습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이분이 정관예우 사건 때문에 저는 싫어하는데 다수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중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동훈이나 한덕수가 됐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투표할 때는 그 당시 투표할 때는 김문수보다 낮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중도의 표예요.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덕수 비교하면은 김문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막상 선거에서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붙었을 때 그 극우가 이재명을 찍겠어요? 아니죠. 한동훈이 미워도 한동훈을 찍단 말이에요. 중도에서는 일부 한동훈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김문수는 이래저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단일화라도 좀 스무스하게 좀 통 크게 좀 뭘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은 이준석한테 양보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은 양보했어야 돼요. 양보할 명분이 있잖아요. 뭐요? 우리 당은 이번에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을 많이 줬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김문수가 당선될 확률은 거의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거의 0%라고 보는데 만약에 된다면 이준석이 만약에 이재명으로 가는 중도의 표를 싹 흡수를 해버렸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그리고 뭐 토론회 거치면서 사람들이 약간 김문수의 인간적인 면에 좀 반하는 건 있죠. 그가 걸어온 길, 물론 문제도 있지만 일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재산 상황도 그렇고 그런 면이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이 끌리죠. 정광훈 목사랑도 좀 그렇게 얽히지 않았어도 그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정광훈 목사랑 그렇게 많이 얽혀있지 않았다면은 많이 얽혀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막 구속된다고 막 울상 짓고 구속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정광훈 목사라고 그런 관계에서 극우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거는 하늘이 돕는 겁니다. 이재명 당선 하늘이 돕는 것이고 저는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 절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이든 뭐든 뭘 헤쳐먹어도 구속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받고 대통령이 되는 사회, 그죠? 물론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로 오해받는 거라면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구속된 게 진보만 구속이 됐나요? 대통령이든 뭐든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동훈은 여러분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은 오히려 그 정권에 있을 때 문재인 정권 있을 때 보수를 엄청 수사했다. 한동훈이 진보를 잡았나요? 아니요. 한동훈은 보수도 철저히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 모든 측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어떤 정치 편향성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분이 힘을 가졌을 때에 보이는 이런 지금처럼 정치적인 리스크,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릴 때랑 이분이 나중에 진짜 힘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물론 저도 제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MB 때 다른 사람들이 좋게 얘기할 때 결국에는 그때도 제 생각이 맞았거든요. 물론 그때 맞았으니 지금은 틀릴 수 있고 제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